보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페이지 291페이지이고요. 페이지 291페이지, 291페이지. 자, 우리 제목이 A파트 제목이 화생연료 나와요. 화생연료. 알겠지만 그냥 그 예전에 과거 살았던 생물들이 죽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지하정원 된 거, 그것이 화생연료인데,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그 식물, 그래서 고생때 살았던 식물이 죽어도 되면 이것이 잘 죽으면 이것이고 석탄이고, 그리고 이제 플랑크톤과 그리고 미생물. 이것이 잘 죽으면 이것이고 석유랑 그리고 탄력성입니다. 이런 패턴을 알면 돼요. 다음에 이런 거 이제 화생연료의 경우는 그 지금 현재 문제점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 양이 한계가 있는 거. 우리가 화생연료를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부모들은 만드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우리가 다 못습니다. 우리 다 못 만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이제 대체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얘에 대한 문제점 일단은 그 어떤 자원의 그 한계, 그래서 어떤 단어 뭐야? 대장량. 매장량의 한정을 되고 또 그거야. 됐나? 언젠가 다 없어져 버려. 우리 없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그 새로운 것을 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리고 또 뭐냐면 화살표 해봤자 주성분이 탄소랑 그리고 수소인데 해봤자 나오는 거예요. 완전 연습이 나오는 CO2 나와. 그 CO2 때문에 그 환경 오염도 있고, 또 뭐냐면 그 지구는 있다는 거. 근데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거예요. 또 빠른 거. 또 있다. 그 지하자원인데 이런 천연가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생연료 이것을 그 어떠한 지역이 편중돼 있고 또 이런 그 이제 그 화생연료 이것을 그 무기가 된다는 거. 약간 좀 정치적으로 안 좋은 거.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화생연료를 대체하고 발전 방식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나오져 있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처음 나온 순간 우리 책에 보면 처음 뭐가 나오면 핵발전. 핵발전, 다시 한번 핵 반응을 하는 건데, 핵 반응은 총 두 가지야. 어떤 거냐면 핵 융합 반응, 핵이고, 또 무엇이냐면 핵 분열 반응. 총 두 가지인데, 핵 융합 이것은 별 내부에서 하는 거, 그리고 핵 분열 이것은 우리가 원자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쓰는 거, 그것이 핵 분열 반응. 됐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우라늄, 그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쪼개지면서 이제 열 나오는 거. 우리가 그때 전에 지나다 검사합니다. A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먼저 우라늄 처음에 그 원소가 유라고. 봐봐. 그래서 우라늄 원자에다가 여기다가 중성자를 써보내. 중성자를 써보내면 이게 흡수한다. 먹어서 쪼개져. 쪼개지면서 얘는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얘는 또 다른 중성자를 2개 또는 3개 또 내보내는 거야. 또 중성자이고, 이걸 또 다른 것도 내보내어서 이 또 다른 중성자 이것이 또 다른 우라늄 원자에 다시 충전하는 거, 합체하는 거. 또 우라늄 원자에 합체하니까 다시 또 중성자 또 나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분열을 하는 거. 이해가요? 다시? 자, 우라늄 원자에다가 중성자를 쏴보네. 근데 이 중성자를 여기서 먹어. 흡수해서. 그래서 원래 있던 우라늄 원자에 분열돼. 쪼개져. 됐나? 쪼개지면서 이제 또 다른 중성자가 2개 또 3개 또 나오는 거야. 이것이 나와야지만 이것이 중성자가 있어야지만 우라늄 원자의 합체해서 이제 핵분열 할 수 있는 거야. 됐나?
근데 우리는 언제 그러니까 수를 분리되는 것은 그건 아니고, 응? 중요대로 수리해야지만 이제 분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 분리하다 보면 이것이 되게 많은 에너지 나오는 거. 맞나? 근데 이것을 그냥 막 하게도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막 하도 냅두는 것이 뭐냐? 핵포탄이야. 그래서 적당히 적당히 좀 이제 분리하도록 우리가 조절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무엇이 필요로 하는 거냐면, 일단, 이런 데 핵반응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터져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핵반을 좀 줄이려고, 적게 하려고, 이거, 새롭게 나온 중문에 이것을 없애면 돼. 그래서 중문을 없애면 돼. 그 재료가 제어고. 제어고에는 뭐냐면, 얘는 중성자. 흡수해가지고, 이 반응이 좀 이제 적게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반응 너무 많이 일어나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우리 그냥 폭탄 터지는 모습이야. 안 돼. 응? 안 돼? 됐나? 자, 또. 이건데. 이건데. 중성자가, 우리는 원자에게 합체해야 돼. 합체하려고 하는데, 이 중성자 속도가 빠르면 안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이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거시는 그거 이름은 뭐냐? 감속제. 오케이? 감속제 경우는 얘는 중성자 속도를 늦춰가지고 얘는 핵반을 잘 일어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중성자 이것은 되게 빨려. 고속 중성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합체하기 힘들어 이게. 됐나? 오케이? 그래서 이때 그 고속의 중성자를 저속의 중성자로 바꿔야지만 우리가 완전히 합체해서 핵반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이 두 가지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제어공에 쓰이는 재료는 해볼 때 카드뮴 중소용도, 카드뮴 중소용 쓰이고, 그리고 감소했을 경우 우리가 물과 또는 나트륨 정도? 물과 탄소. 그럼 쓰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있구나 보면 돼. 그래서 이 반응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자로에서 하는 거, 원자로. 그래서 원자를 발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것이 쪼개지면서 새로운 원자로 될 때, 그때는 다 질량 다 감소한다. 감소한 질량의 에너지 다 나오는 거야. 됐나? 이해가나? 핵반응은 전부 다 질량 감소한다. 다 질량 다 감소해. 질량 감소하고 그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나오는 거야. 됐나? 중요한 거.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이제 그 에너지로 물을 끓여. 물 끓이니까 물이 열받 딱 보니까 수증기 전에 이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 터빈 돌린다. 터빈 돌려서 발전하는 거예요. 터빈 별거 없어. 그래서 원자 발전소에서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핵 분열로 나오는 열통에서 우리가 물 끓여. 물 끓이니까 수증기 나오고 그 수증기가 터빈 돌려.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되십니까? 이제 일단 장점 경우는 일단 들어간 원료 어떤 재료에 비해서 전기 많이 나와. 그리고 얘 경우 잘 보내면 어떤 CO2 같은 거 나올 일이 없다. 또 환경에 오염 딱히 없어요. 없는데 단점은 딱 보면 알지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터지면 큰일 나는 거. 터지면 환경 오염뿐만 아니고 되게 큰일 나는 거. 우리가 어떤 방사선 노출 또는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어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탄원전 막 말하지, 탄원전? 이거 뭐냐, 이것을 하지 말자는 거야, 이제. 이거면은, 이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때 나오는 어떤 폐기물들? 처리할 데가 없어, 이제. 국내에서 처리할 때 거의 다 포화인 거지. 포화인 거니까, 할 수 없다. 하고 싶으면 못 하는 거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탄원전, 우리 원자로 발전소 좀 없애고 해야 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것도 더 단점은 우라늄을 해야 되는데 우라늄은 전 세계에서 많이 있지 않아? 어디 있고 어디 없고 하는 거. 그것도 수입해서 다 들여가야 돼. 그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많이 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그나마 좀 이것을 해가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이 쓰고 우리 사람들이 필요한 전기를 많이 만드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 발전소에 나오는 전기 에너지가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가 있는 거고, 또 나머지 3분의 1 정도 거의 화력 발전이고 하는 거. 그래요. 어떻게 무시할 수 없어요. 다음에, 아무튼 한 가지 발전하면 되죠? 자, 오늘 원자기 계속 이제 그 반응하는 거. 반응해서 우리가 뭐라 말하는 우리가? 연수 반응이에요, 이거는. 연수 반응을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연수 반응 너무 많이 하면 큰일 난다. 터진다. 그래서 연수 반응 좀 줄이려고 우리가 감수제가 필요하고 또는 제어본이 필요한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제어본 필요한 거. 우리가 제어본 통해서 중대 흡수해. 그래서 중대차 수를 더 줄여서 우리가 더 이상 핵반응 잘 못해서 하는 거. 무조건 다 하던 몇 개면 큰일 난다, 이거. 큰일 나. 2탄. 다음 몇 페이지? 자, 297페이지죠. 태양광 발전이죠. 태양광 발전. 다 알지만 그 태양 그 빛으로 하는 거. 우리가 태양광 그리고 태양열 달러. 태양열은 우리가 열로 하는 거, 얘는 태양광이 빛으로 하는 거. 이 경우는 반도체. P 용량 2개 반도체가 있어요. 반도체. P 용량인데 반도체가 있으면 이제 빛이죠. 물론 일반 반도체가 아니라 내가 특수한 반도체야 이게. 빛을 비추면서 전자 튀어나온다. 튀어나와. 이것이 태양전지. 태양전지 경우는 그 태양빛 통해서 바로 그냥 전기 나옵니다. 탑이 돌리는 거 없어. 그래서 좋아요. 좋고 그러면 이거 뭐 좋아요. 아무튼 여기 해봤자 어떤 환경이 뭐 할 거 없다. 뭐 친환경이고, 그죠? 그리고 또 뭐냐? 그 유지관리 좀 쉬워요. 해봤자 유지관리. 햇볕 위에 있는 그 유리 이것들을 잘 닦으면 돼. 햇볕이 잘 들어오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원어워즈하는 이제 전기를 만들려면 아직은 좀 기술이 많이 부족해. 부족하다 보니까 좀 크게 넓게 만들어야 돼. 넓게 만들어야지만 그나마 좀 우리가 필요하고 하는 그 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또 단점 있다. 뻔하지만 이 집에 있게 없게요. 왜 없을까? 비싸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전에 보면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비싸니까 못하지 안 하지. 그리고 이것을 하다 보면 어차피 태양 빛을 하는 건데 비 오거나 또는 흐리거나 하면 잘 못 되는 거야.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뭐랄까 그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점. 이거 보면 돼요. 그리고 아무튼 그리고 이거 보면 이제 그 겉표면이 유리야. 유리로 된 거다 보니까 햇빛이 보면 반사가 돼. 반사되는 거, 그 반사되면서 어디 갈지 몰라. 아니, 반사되면서 어떤 뭐 빌딩으로 가면은 되게 눈부시고 하는 거지. 별로 안 좋아요. 그 때문에 하는 반사. 그럼 또, 통례발전.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거, 그 모습이고. 그래서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쓸 수 있는데, 내가 별거 없어요? 혹시 뭐냐, 상암동에 있는 그 하늘공원 혹시 가봤나? 보면 그 풍력발전소 있거든? 이건데 프로펠러가 있는 그 3개 정도 있어, 3개 정도. 근데 보면, 내가 하늘공원 갈 때마다 보면은, 늘 보이는 그 돌아가면서 별로 본 적이 없어. 그 뭐냐, 얘는 바람 불어야지만 그나마 발전하고, 바람 안 불면 못한다. 그래서 얘는 그 발전량이 얼마큼인지 예측하기 힘들어. 우리 언어화자는 전기되는지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딱 보면은, 산 같은 거 있으면은, 산에 여기 설치해.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잘 약간 훼손하는 듯한 느낌? 약간 언밸런스 하는 거. 그래서 자연스러운 좀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얘는 뭐 설치하고 뭐 꽂으면 돼. 그리고 뭐 시설하고 뭐야. 이것을 이제 만들기는 쉬워. 건드리기 쉽다는 거야. 그래도 물론 얘도 뭐 친환경이고, 뭐 전기 나오는 것도 뭐 싸고 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의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래서 밑에는 이제 1번 문제부터 1번 문제. 화석연료에 설명 첫 번째 거. 화석연료는 전 세계 거의 골고루? 그럼 좋겠다. 아니요, X. 골고루 아니고 어디 있고 어디 없고 달려요. 첫 번째 X. 두 번째 거. 자, 화석연료는 매장에 한정되어 있어서 언제 죽어야겠죠? 맞는 동그라미. 세 번째 거. 자, 화석연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땅속에 묻히는 오랫동안 열감을 받아야 맞죠? 맞는 동그라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부터 화석을 만들어 오면
최소 몇 년 정도 걸려? 힘들죠? 답은 X5. 2번 문제. 자, 핵발전은, 자, 우리는 원자력의, 문제 그거 뭐냐? 공통 들어갈 만 쓰는 거. 핵발전은 우리는 원자력의 속도가 느린? 이거 충돌? 어떤 건? 답은 중선자. 그죠? 답은 중선자. 중선자를 충돌을 시켜서 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다음 3번 문제. 자, 첫 번째 거. 자, 태양의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 전환한다. 이것이 태양광 발전. 그죠? 첫 번째 태양광 발전이고, 다음 두 번째 거. 바람의 온도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이것이 뭐야? 풍력 발전. 네. 세 번째 거. 자, 무거운 원자에게 두 개 이상 가벼운 원자력을 쪼갤 때 발생한 열 에너지를 이용. 이것은 핵발전. 세 가지 끝.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페이지 298페이지 맞은 페이지 298페이지. 자, 보면 C 파트인데, 자,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름이 신재생 에너지 나와. 신재생 에너지. 얘는 뭐냐면 신에너지랑 그리고 재생에너지 두 가지 말 합친 거다. 그래서 신에너지 경우는 얘는 말 그대로 새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발달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 이것이고 신에너지고, 다음에 재생에너지. 얘는 사용 시간이 길어. 우리가 어떤 사용 기간 때문에 눈치 볼 필요 없고, 그냥 사용 시간이 긴 그런 에너지가 곧 재생 에너지다. 해주면 돼. 신에너지의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는 그거 없다가 최근에 그 과학기술 발달로 이제 만드는 거. 우리 그 핵발전 같은 거. 핵발전? 이런 거 없다. 배운 내용에서는 그 열리는 거. 또 뭐냐면, 그 수소연료. 수소연료도 있고, 또 뭐 떠냐면 이제 석탄 상태가 고체제. 그것을 이제 액화를 만드는 거, 액체 만드는 거. 석탄을 액화시키거나 또는 가스를 만드는 거. 그런 건 전부 다 이제 신에너지 만드는 거. 그래서 전에는 없었고 이제 최근에 과학기술 발전을 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에너지다. 그죠? 다음에, 자, 재생 에너지 경우는 우리가 무한 쓸 수 있는 거. 무한히. 어떤 사용기가 딱히 없고, 이제 몇 년, 그것이 아니고, 아무튼 충분히, 우리가 일가지 있을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우리 예를 들면 태양 에너지. 또 뭐냐면, 이제, 해양도 있고, 많다. 태양, 풍력, 또는 수력, 또 해양, 많아요. 전부 다 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오랫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다. 해준다. 되신가? 전부 다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그 문제가 가장 이제 우선적인 거 하면 어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양, 우리가 매장량이랑 그리고 환경오염 두 가지 그 특징이야. 그래서 매장량과 그리고 환경오염이 딱히 없는. 그거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다. 그죠?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큰 환경에 문제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어야 돼. 다음에, 그리고 단점인데? 단점은 한참 우리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 단점은 해봤자 뭐냐면, 아직은 이제 처음이야, 지금 하는 거.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된 거. 얼마 안 된 거다 보니까, 지금 좀 비싸다. 사실 말하자면 이제 태양광 발전 하려고 하면은 그 태양광 전지를 사야 돼. 비싸 이게. 아직 비싸 아직은. 비싸다 보니까 많이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비싸다는 지금은 약간 단점이라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에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이제 재생 에너지 있냐면 해양 에너지 나와요. 해양 에너지 총 두 가지. 조력 발전과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 총 두 가지. 조력 발전. 얘는 그래서 밀물썰 알지? 밀물 가장 더 오고 썰물 점점 더 나가는 거. 그래서 밀물때 가장 많이 올라갈 때가 만조. 그리고 썰물 때 가장 많이 내려갈 때가 간조. 이 차이가 이제 조수 반만차.
그래서 얘는 조수관만차, 조수관만차를 이용한 발전이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지역이 있으면, 우리 해볼까? 지역이 있으면 그걸 막어. 마치 댐처럼 막어, 댐처럼 막어. 막은 다음에, 뭐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 보면 그 샤워 나와, 샤워인데, 샤워 예를 들면, 막고, 땅이고. 그다음에 썰물 때, 썰물 때 물에다 다 빠져나와요. 그때 막어. 여기 막고, 밀물 때, 물론 이거 육지로 받아요. 막다 보니까, 밀물 때는 점점 바닥으로 온다. 오다 보니까, 바다 쪽에서 해수가 점점 올라가서 만져올 때, 문이 열어가. 그러면 물이 들어오지? 물 들어오면서 터빈 돌리는 거야. 됐나?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야. 이것이 조류 발전. 됐나? 알겠나? 물론 보면 거꾸로 만져올 때 맞고 그리고 간져올 때 그때 내버려도 돼. 하지만 우리가 시험의 경우는 간져올 때 맞고 만져올 때 물 들어보내서 발전하는 모습이야. 됐나? 또는 간주 만주 또는 간주 만주 서로 간의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발전 또한 가능해. 하지만 우리 책에 나오는 시험의 경우는 한쪽으로 가는 방향.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물. 그 물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 예로 나오는 뿐이고, 됐나? 항상 무조건 바다에서 이쪽으로 다 들어올 때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야. 네? 됐나? 네, 그래요. 그것이 조력 발전인데, 일단 특징은 막아야 돼. 아니, 바닷가가 있으면 바닷가 막아야 돼. 막아야 되는 거니까 생태계 혼란, 생태계 교란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이즈가 크다. 바다를 막은 거니까, 막은 거니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조력발전 해봤자 우리가 밀물썰물에서 한 건데, 밀물썰물을 하루에 총 두 번 있어, 두 번. 그래서 12시간 25분 간격돼 있는데, 그런 거다 보니까, 얼마큼 발전할 수 있을 거다. 예측 가능해. 또 비가 막 나고, 이거는 항상 늘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전력 생산에 비해서 이제 드는 비용이 별로 많이 없거든요. 해봤자 문 열기도 하는 거 잘해주면 돼. 되십니까? 다음 또 이거 보면은, 이것을 설치할 때, 조수관마차가 좀 있어야지만, 커야지만 가능하고, 아니, 삼실내인데, 조수관마차가 별로 없어. 우리가 밀물썰물은 항상 모든 해양마다 다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좀 복잡한데 그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인천 쪽에 조수관마차가 거의 10m야, 10m. 엄청 큰 거. 10m 거의 3층 높이 정도. 웬만한 건물 3층 높이 되는 높이만큼 바닥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돼야지만 그나마 할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동해안 경우는 별로 없어. 동해안 경우는 조수관마차가 별로 서해안처럼 크지 않아. 크지 않다 보니까 이런 조력 발전할 때 그때 동해보다 서해안에 좀 더 설치하는 곳이 서해안이 조수관마차도 크다 보니까 설치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거 설치하는 거 오래 동안 쓸 수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자연을 막아. 완전 바다를 막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생태계적으로 좀 안 좋지. 그 약간 단점. 질문. 넘어가서 두 번째 거. 이제 8회 발전? 8회. 얘는 뭐냐면은 파도가 치는 것을 하는 건데, 10번만 이제 그림 나오는데, 육지고, 바다 돌리고, 이거 막아. 막고 여기다가 이제 텁이 설치한다. 그러면 파도가 치면은 근데 전부 다 막혀 있는 거? 파도가 치면 보니까 물 올라오지? 올라오면서 속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 내다 보니까 텁이 돌아서 발전하고 또 거꾸로 물이 또 내려가면서 공기 또 들어온다고. 공기 또 들어오니까 또 텁이 다 돌아가. 그때 또 발전한다. 이것이 파리 발전이에요. 그래서 서로만 비교하면 걔는 넓게 큰 쪽에 전부 다 막아서 하는 거니까 사이즈가 큰데 얘는 좀 사이즈가 좀 조그매. 또 보면 마치 방파제 모습을 또한 쓸 수 있다는 거. 또 있다.
얘들도 단점도 있는데 뭐냐면 파도가 차에서만 가능하다. 파도 어느 치는데 정확히 몰라. 그래서 전류 예측을 우리 잘 할 수 없다는 거. 일간은 뭐 근데 얘도 그래서 파도 막 칠 때 보면 그 벽을 막 친다고. 그래서 구조물을 점점 그 파도가 치다는 건데 파도 하루에 진짜 몇 번 칠까 파도가 엄청 많이 치지. 엄청 많이 계속 친다. 치다 보면 나중에 더 근거가 더 망가져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유지관리 좀 잘해야 돼. 되나? 별거 안 같지만 그 약한 힘이어도 계속 이제 주다 보면 그거 다 부러져다 망가지고 다 한다고. 그래요? 자, 보면은 진짜 파도에 대한 거 장점 뭐 연료도 없고 됐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단점은 이제 관리 어려워요. 그리고 파도에 치는 거다 보니까 균열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아무튼 다시 또 말하자면 파도가 차례점을 발전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그 발전, 그러니까 전력이 어느 정도 나올지 우리가 잘 예측하기 힘들다. 우리 넘어가서 이제 우리 할 거. 자, 아래 나온 그 연료제.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전지, 배터리인데 연료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쓰는 그 전지야. 우리 일반적으로 뭐 다이소에서 파는 그 배터리 경우 연료를 뭐 추가로 뭐 집어넣을 거 없지? 배터리 자체에서 나오는 전기를 다 쓰는 거고 그 배터리에다 우리가 어떤 연료를 집어넣을 수 없어. 하지만 얘는 달라. 얘는 그 배터리 부분에다가 우리가 연료 집어넣어서 계속 발전하는 거거든요. 되나요? 이것도 연료인데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수소 또는 뭐 에탄올도 쓰기도 하고 막 그래. 딴 데 보면은 그래서 수소를 주로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소 연료 전지 경우는 어떤 거 쓰는지 봐야 돼. 중요한 거.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경우는 그 연료 전지가 있고 여기다 여기쪽에 수소를 집어넣고 여기 산소 집어넣으면 우리 속에 있는 전질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전류 흐르는 그 도선이고 그래서 수소가 들어가면 수소가 이온화가 돼. 그래서 H+랑 그리고 전자 이온화 돼. 됐는데 그때 자 수소 이온 경우는 전자제로 이동하고 그리고 전자 경우는 위에 도선으로 다 이동한다. 전자 이동한다. 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산소랑 같이 만나게 돼. 그래서 전자 이동하고 그리고 그 수소 이제 젤로 이동하고 그래서 수소 이온이랑 그리고 전자 그리고 물이고 산소 만나는 그런 이분이라죠. 하면은 그때 부어서 나오면 물 두 개 하면 물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전자가 나오고 전자 들어가는 거니까 전자가 나온 쪽이 좀 마이너스이에요. 그리고 전자 들어오는 쪽이 플러스이고 이거. 이 자체가 좀 뭐예요? 이게 배터리. 그래서 전자 나온 쪽이 마이너스고 전자 들어온 쪽이 플러스이고. 됐나?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인데 일단 이제 이쪽은 그 수소가 전자 이름이 뭐야? 산화이고 이쪽은 전자 또 들어온다? 이쪽은 산화 이렇게 산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어디가 플러스 어디가 마이너스 구별 좀 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에는 전자 나오고 이쪽은 산화 그리고 플러스가 전자 들어오면 산화. 그리고 얘는 해봤자 두 개 만나서 된 거긴 해봤자 물밖에 안 나와. 왜 친환경이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이제 전기는 그 다른 거 발전에 비해서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아 이게. 그래서 전기 나오는 효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거 좋아요. 그래서 보면 뭐 환경은 뭐 할 것도 없고 근데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 일단 쓰이는 수소 어디 있어? 이거 수소가 이렇게 햇빛 수소를 잘 만들어야 돼. 수소에 대한 어떤 그 가공함 또는 그 저장하는 거 그것이 힘들어 이게. 그거 잘못하면 터진다. 자, 수소는 그 가연성이 있다 보니까 불 잘못하면 터져. 폭발해. 위험한 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전차 보면은 일반적으로 휘발유 들어가는 이제 전초가 있고 또는 전기 전초도 있고 또 뭐냐면 이제 수소연료 전초 있어. 수소연료. 수소연료 전초 경우는
수요를 집어넣은 그 어떤 주유소? 그것이 몇 군데 없어. 아직은 많이 없어. 아직은 많이 없어. 하지만 왠지 다른 것보다 좀 더 좋아 이게. 근데 그 단점은 뭐냐면 잘못 성공하면 큰일 난다. 터진다. 그래서 이것을 수에 대해서 저장하는 거, 또 어떤 우리가 실수를 수로 바꾸는 거 혹시 힘들어요. 근데 돈은 좀 비싸게. 그나마 어디서 쓸 수 있냐면은 그 어떤 뭐 연구소 같은 거 또는 병원 같은 거 또는 그 나사 그런 데서 좀 쓸 수 있고 나머지 집에서 쓰기는 아직 힘들어요. 보자. 우리 책 보면 나오는데 218페이지 3번에 있는 그 예를 문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좀 구별 좀 지어야 돼. 옆에 자 219페이지 자 장점 단점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장점 좋아요. 좋은데 단점은 이때 우리가 쓸 거에 대한 수소 이 수소를 이제 가공하기 힘들어 이게. 이것이 단가가 좀 비싸니까 아직 쓰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단점. 이용은 뭐 가전 기기용 전원 또는 휴대용 전원 또는 가정용 예비 전원 또 수요를 전지 방전 또는 대규모 발전인데 아직은 많이 없다. 아직은 많이 좀 사용화되기 아직은 좀 멀어 이게. 좀 비싸요. 마지막 자 D파트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근데 나 친환경 에너지 도시락은 친환경 우리가 그 환경이 없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상황 그 자연과 어울리는 모습이고 친환경 에너지 도시고 그리고 이제 적정 기술 마지막 적정 기술인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이 없고 그리고 어떤 에너지 공급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쉽게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기술이고 이것을 우리가 좀 돌려가면은 일반 우리가 뭐 잘 사는 나라보다는 잘 못 사는 나라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진짜 그 못 사는 그 빈곤 그런 나라에서 좀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이 그것이 적정 기술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나오거든. 얘가 나와 얘. 뒤에 302페이지? 뒤에부터 302페이지. 그 302페이지 나오져 있는데 그 적정 기술 얘가 뭐냐면 첫 번째 나온 책 생명할 때 나오잖아. 생명할 때. 302페이지 나오는데 생각할 때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한글자 생명체에 대한 보니까 물이 필요해. 물 먹어야 돼. 물 먹는데 그 이제 그런 잘 사는 나라보다 잘 못 사는 나라의 경우는 그 수돗물도 잘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 물 못 먹지? 그럼 어떻게 돼? 죽어 오면. 그래서 물 먹을 때 그냥 깨끗한 물 먹는 것도 아니고 막 그 진탕물 그런 물도 먹기도 한다고. 그런 것에 있는 어떤 이물질들 그래서 그것을 벌려주는 그 필터 그 빨대가 무조건 생명빨대예요. 생필대 경우는 속에다가 어떤 필터가 있다고 보면 필터가 있어서 이제 이물질들 걸려내는 그 빨대다 해주면 돼. 두 번째 거. 자, 항아리 냉장고 똑같다. 항아리 냉장고인데 자, 냉장고 경우는 이제 차갑게 음식 보관하는데 차갑게 음식 보관하려면 이제 당연히 전기 필요하고 근데 정체술 경우는 전기를 공급 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자체도 이제 차갑게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항아리 있으면 항아리 풀면서 어떤 그 조그만 구멍 뚫어. 구멍 뚫으면 또 물 나와. 물 닫고 구멍 뚫으면 물이 좀 스며 나가게. 스며 나가서 물이 증발한 물이 뭐 하는 거냐면 기화를 흡수한다. 그래서 기화를 흡수해서 주변 내를 가져가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치워내죠. 이 원리야. 그래서 항아리 냉장고 다음에 물 증발 이용. 그래서 다 똑같아. 그게 뭐 기화를 흡수다. 다음에 세 번째 거 큐드람. 큐드람은 그 물을 이동할 때 그 뭐 다큐멘터리 또는 뉴스 보게 되면 그 아프리카 그 어떤 여자들 먹을 때 항아리 입고 한다고 물 닦고 하는 거. 무겁잖아. 무거운데 좀 더 쉽게 더 이동시키려고 그 원투 맞춰 이제 우리 실시 모습인데 원통 모습. 그럼 원투에 기어가 이 속에다가 물 담고 그리고 여기다 겉에 이렇게 어떤 그 이동할 수 있는 어떤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뭐 구조물 설치하면은 여기다 물 담으니까 우리가 이어서 뭐 나갈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다 굴리면 돼. 굴려가면서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이 모습이야 이게. 되나?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자 저쪽 수의 경우는 어떤 에너지 공급 없고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어떤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적정 기술이에요. 우리 집에 보면 그 수업 나오는데 이쪽은 이런 나라다 보면 수업은 없다. 그래서 물이 귀한데 물도 없으면 안 되니까 저 멀리 가서 물도 다 그냥 기록하고 한다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 이게 머리 묶이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다음 자 페달 쌓기. 어떻게 해봤자 위생이 망가지면 안 돼요. 위생이 중요한 거. 집에 세탁기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 요즘에. 그리고 빨리 해본 적 없지. 그래? 빨리 하면 얼마나 힘들어 이게. 힘든데 빨리 또 해야 돼. 그런 거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페달 밟으면 세탁기 또 통이 다 돌아가는 거. 그치? 이것이 페달 세탁기. 그래서 전기가 딱히 필요 없어요. 다음에 와카. 얘는 뭐냐면 물을 얻을 때 마치 이슬 맺히는 것을 통해서 얻는 건데, 이슬 맺히려고 하면은 이제 이슬 통해서 물을 얻는 거니까 이슬 맺히는 부분이 좀 많아야 돼, 커야 돼. 크게 만들어서 그 이슬 맺히는 것을 좀 더 모아서 그것을 식으로 얻는 거. 그것이 우리 책에 나온 이 그림에게. 그래서 이것이 와카워터다 이라는 거. 되실까? 다시 이슬 맺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거다. 다음에 페트병 정도. 페트병 정도인데 전공이 당연히 빈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는 거냐면 페트병을 하는 거. 물론 페트병 자체가 빈다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지붕을 뚫어서 페트병 꽂아. 꽂다 보니까 낮에 해가 되면 햇빛이 다 들어온다고. 들어서 이제 집안에 전구가 없지만 마치 전구의 모습처럼 밝게 빛나고 하는 거. 물론 페트병 이 사이사이로 빛을 들어오면 안 되지만 그래요. 이것이 곧 적정 기술이다. 잘 보게 되면은 얘는 어떤 에너지 공급 없어. 에너지 공급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곧 적정 기술이라는 거. 해주네요. 내용 시험? 암기하면. 자, 다시 299페이지입니다. 299. 자, 알맞으면 쓰시오. 첫 번째 거. 4번 첫 번째 거.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 이거 신에너지. 두 번째 거. 자,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이거는 이름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세 번째 거. 자,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이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변화시켜 이용한 에너지다. 그래서 기억은 화석연료, 얘는 재생 해주면 돼요. 5번 문제 첫 번째 거. 자, 밀물 삶을 때 해수욕 눈빛을 이용하여 답은 조력 발전. 참고로 어떤 것도 있냐면 조류 발전은 밀물 썰물의 그 바닷물 흐름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조류 발전이고 아니면 조력이고 달라. 조력 그리고 조류 다르다. 아무튼 첫 번째가 조력 발전. 두 번째 거. 파도가 칠 때 이름은 파력 발전. 얘는 답은 파력 발전이고. 다음에 6번 문제. 첫 번째 거. 자, 수요를 전해 설명 첫 번째 거. 연료의 화학 에너지의 전기 맞죠? 맞는 말. 화학 반응에서 전기 나오는 거 한 거야. 맞는 말. 동그라미. 두 번째 거. 체류 생성물 물 맞죠? 물. 오케이 물. 맞는 말. 동그라미. 세 번째 거. 자, 연료 보관 문제가 없어? 문제 있어? 문제 없다. 해봤자 수소랑 수소인데 수소 어디냐면 물. 그리고 왜? 바닷물. 바닷물에서 수소 얻으면 돼. 어떤 에너지 보관 없어요? 답은 X. 답은 OX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